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미디어 플랫폼 팀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박인혜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가 데이터 저널리즘과 인터랙티브 기획인데요.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획자라는 직무를 굉장히 낯설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타사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데이터 저널리즘을 하는 부분이 뭐 기자, 그리고 디자이너, 개발자, 퍼블리셔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국일보에는 이제 다른 곳에는 없는 기획자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희 한국일보 미디어 플랫폼 팀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팀장을 필두로 이제 기획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가 일하고 있고 총 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자 직군으로서 IT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IT 업무 그리고 컨텐츠 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닷컴 서비스 기획 개발 디자인에서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CMS인 허브 시스템 개선 그리고 뭐 본부 통계 및 데이터 관리 등은 다 이제 IT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터랙티브 컨텐츠 기획 제작 그리고 GIF 그래픽 제작 등 또 디지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기법 등을 연구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랙티브 기획이랑 제작을 할 때 이제 직무별로 어떻게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또 기간들은 어느 정도씩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뉴스룸이랑 미디어 플랫폼 팀 자체에서 이제 기획을 하고 발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앞선에서 발제하고 정보 공개 통구를 통해서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취재가 진행된 거는 이제 앞선에서 이루어지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인터랙티브로 만들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작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받아보고 분석해 보면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가설과 다른 결론이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좀 뭐 약간 부실하다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크게 의미 있는 뭐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는다던가 하면 그 작업을 킬하는 거고요. 의미 있겠다 싶으면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 그 앞선에서 기획자인 제가 이제 데이터 정제라든지 컨셉이나 스토리를 기획하고 뭐 화면한 콘티를 작성하는 등의 이제 일들을 합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디자인 작업, 이제 퍼블리셔 작업, 개발자 작업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직무별로 단계별 프로세스를 밟다 보니까 그 기간도 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제가 기획으로서 이제 화면안을 작성하는 거가 기본 한 3일 정도 소요되고 디자인에게 시안을 넘기고 초안이 나오기까지가 거의 한 3일 그리고 초안에서 끝나지 않죠. 이게 시안 보면은 수정하고 피드백 받고 다시 보완하고 하는 작업이 거의 7일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퍼블리셔 작업, 뭐 웹프론트 개발 작업이 한 3일 정도, 그리고 개발에 이제 업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갈 거냐에 따라서 개발자가 이제 투입되기도 하고, 만약 투입되면 한 2, 3일 정도가 더 드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작업 결정 이후에 이제 기획이 투입되고부터 개발 완료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본으로 거의 2주라는 거고 대부분은 3주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사실 뉴스룸과의 처음 협업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인터랙티브 작업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한 번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뉴스룸과의 협업을 하거나 자체 작업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뭐 기획 취재부, 멀티미디어부, 사회부, 뭐 디지털 기획부 등 이런 부분들의 이제 협업을 진행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일정이 2주 이상, 3주 이상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좀 급박하게 기사가 출고돼야 된다던가 하는 곳과는 조금 협업이 힘들다고 보고 약간 좀 호흡이 길게 가는 기획물, 특집물 뭐 이런 부분이 같이 협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작업한 사례들도 요 정도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자체적으로 작업했던 이제 유치원 감사 결과와 초중고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명단 공개 서비스가 있었고요. 순수하게 데이터만으로 이제 서비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요거가 아주 굉장히 반응이 또 핫해서 기억에 많이 남고,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이제 포함된 인사청문회 전문 공개 서비스는 특이하게 모바일 채팅 서비스를 차용해서 이제 플랫폼에 업데이트 시킨 그런 부분이고,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따옴표 로 처리된 이제 그 어떤 조각의 것들을 전문으로 전체로 보면서 어떤 편견 없이 그냥 사용자가 모두 판단하게끔 만들어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어워드 수상을 했던 한반도 소리 없는 위성전쟁이라는 스토리텔링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뭐 3D나 증강현실 뭐 이런 부분까지 정말 되게 스터디를 통해서 테크와 데이터를 갈아 넣었던 작업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장 오래 걸린 작업이었고 약 2개월 이상 작업을 했는데 그 오픈 시점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시점과 맞춰서 굉장히 묻혀서 많이 묻히고 관심을 못 받아서 이제 아쉬워했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많은 이제 언론사에서 거의 협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저의 업무를 뉴스룸과 협업할 때의 경우를 전제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기자와 이제 미팅을 할 때 지면 계획안을 받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 이렇게 기사가 나갈 예정이다라는 되게 1-2페이지 정도의 이제 분량의 계획안이고요. 그걸 먼저 살펴본 후에 취재 기자와 미팅을 진행합니다. 미팅에서는 뭐 지금까지 나온 기사 그 취재 결과물, 그리고 본인이 기사를 쓰면서 어떤 방향으로 얘기할 건지, 그리고 취재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돼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 이제 작업 일정을 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그리고 기사와는 어떤 다른 콘텐츠를 제공할지, 경험을 제공할지에 대해서 이제 레퍼런스 서치라던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될 레퍼런스들을 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제 취재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가 기사를 쓰거나 뭐 취재 그 물을 주면은 저한테 직접 줄 때도 있지만 거의 이제 CMS에 본인이 계속 올리면서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걸 중간중간 계속 들어가서 팔로우하고,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것도 정제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런 앞선에서 이제 베이스 작업들이 끝나면 화면안을 그리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화면안을 그리는 도구로 엑슈어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은 좀 프론트 단에서 디자인이 빠진 화면을 출력하고 이제 기획하기 좋게 나온 툴이기 때문에 실제 작업자들에게 이제 일일이 텍스트로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좀 이해를 더 깔끔하게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뉴스룸이나 기자랑 얘기할 때도 이 좀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시는데 이 툴을 쓰면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출력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약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안을 그리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되게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부족하다, 더 있어야 한다 등등의 이제 요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거나 혹은 제가 직접 취재를 통해서 보완하거나 해서 시각화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거를 실무 작업자들에게 넘겨주는, 거기까지 이제 기획자의 업무인 거고요. 디자인이나 퍼블리싱 같은 이제 그런 작업물이 나오면 작업물이 나올 때마다 검수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이 이제 되고 나면 끝이 아니고요. 대내외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이제 포털에 나가지를 못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릴리즈 후에는 뭐 커뮤니티 사이트라던가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뭐 사이트닷컴이나 이런 쪽에는 배너를 띄운다든지 이런 홍보물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 릴리즈 후 일주일까지는 지속적으로 팔로우하고 그 오픈 때 놓쳤던 뭐 오류를 잡는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일주일 정도 이후부터 이제 슬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기획자의 업무 특성상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자랑 직접적으로 얘기할 일이 많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나 개발자랑 또 직접적으로 얘기할 일이 되게 많은데요. 굉장히 이게 귀찮으면서 복잡한 과정이기도 하고, 좀 더 지나치면 감정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기도 하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도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아웃풋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좀 지금까지 잘 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였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이랑 인터랙티브가 돋보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디지털로 풀었을 때 메리트가 있을까? 이걸 굳이 디지털로 푸는 게 좋을 건가? 아니면 기사로 통해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사용자에게 와닿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대체 뭘 궁금해할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든지 지옥과 아래 쪽방 같은 경우는 기사가 말하는 것과 또 다른 형태로 그 공간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직접 보고 싶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사와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기사와 같이 동시에 릴리즈 되거나 하는데 기사랑 크게 뭐 따라오지 못한다던가 그냥 기사를 돋보이게 해주는 정도의 장치에 불과하다면 저희의 많은 인력의 노동력과 그 시간 공수를 들일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요거는 요즘에 진짜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이거를 빼놓고 그냥 PC 버전으로 마구 기획을 했다가는 이게 모바일에서 봤을 때 굉장히 투머치한 기능이 되고 쾌적하지 못한 사용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상 생각하고 기획하면서 뺄 거는 빼고 약간 굉장히 심플틱하게 하는 작업들을 마무리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작업한 사례들 중에서 기획에 어떻게 들어갔을 때 작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 유치원 괜찮을까라는 타이틀로 서비스한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명단 공개인데요. 얘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를 데이터화했고 검색으로서 빠르고 쾌적하게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MBC 단독이었던 거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MBC 단독 홈페이지를 갔더니 파일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한 게 아니고 파일 전체를 그대로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너무 좋긴 한데 내가 유치원 엄마라면, 혹 유치원 아이를 둔 엄마라면, 그리고 유치원을 앞두고 있는 아이의 엄마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일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어떤 여기에 나와 있는지, 리스트 안에 있는지, 그리고 리스트 안에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가 갈 유치원 후보 리스트들이 저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 정형화를 통해서 이제 검색 서비스로 구현을 했습니다. 아마 관공서 데이터 작업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파일이나 양식이 너무나 제각각이라서 그걸 변환하는 정형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고난하다는 거를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게 이제 한 팀원들이랑 새벽까지 하고 몇 날 며칠 걸려서 정형화를 해서 오픈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거의 뭐 PV가 거의 치솟고 맘카페나 뭐 유치원 원장들 단톡방에서 이슈가 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달에 저희 사내 최다 PV상도 받을 만큼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셨던 서비스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모든 상을 휩쓸었던 지옥과 아래 쪽방 인터랙티브인데요. 이거는 기사는 쪽방촌 등기부 등본 전수 조사와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한 빈곤 비즈니스 구조와 현황에 대해서 보도한 기사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로 표현할 때 그런 기사를 모두 담기보다는 이제 쪽방의 열악한 환경과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그런 걸 비주얼로 더 간결하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촬영 사진이 저렇게 이제 단편적인 어느 이제 기자가 찍은 한 부분만 보여줄 수 있게 돼 있었는데요. 뭔가 굉장히 입체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생각을 하다가 360도 촬영을 생각하게 됐고 그때는 제가 직접 쪽방촌으로 촬영 취재를 나갔는데요. 그때 보면서 느낀 거는 기획자가 이렇게 추가 취재를 하는 것이 인터랙티브나 어떤 컨텐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저 사진만 보고 그냥 기획을 했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어떤 부분을 더 부각해서 보여줘야겠다던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직접 건물에 가보니까 내부적인 구조의 열악함 그리고 얼마나 이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등등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촬영과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구현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걸로 통해서 뭐 대외적으로나 사내적으로나 인정을 받은 기회가 됐던 그런 콘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남영동 대공분실은 전체가 360도 촬영으로 돼 있고 디지털 가상공간 체험의 형식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완전히 기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 구현을 했고 컨티도 스토리보드 짜는 그런 방식도 기존과는 다른 문법으로 진짜 콘티 짜듯이 뭐 대본 쓰듯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작업한 작업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체험 인터랙티브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사를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인터랙티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 굉장히 복잡해진 단계에 대한 설명, 불만 사례, 그리고 업계 이제 실무 작업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도했다면 인터랙티브는 고소고발인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이게 복잡해지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체험하는 데 이제 중점을 두고 기획을 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트리 구조도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반복되는 과정, 그리고 이의 신청이나 뭐 경찰 수사, 뭐 보안 요청이라던가 해서 계속 어떤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무한 반복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계마다 되게 자세한 설명과 이전 다음 단계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해서 작업을 했어야 했고요. 아마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작업하려면 여기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단계마다 굉장히 다 설명 그리고 체크, 검수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클릭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 통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혹은 확대 축소했을 때 불편함 없이 부드럽게 이제 움직이도록 하는데 작업 초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오픈 후에 그 법무부 장관이 직접 SNS에 올리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홍보하겠다라고 멘트를 줘서 더 뭔가 의미가 있었던 작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게 된 농지에 빠진 공복들인데요.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지도와 검색으로 바로 시각화한 그 서비스고요. 기사에서는 뭐 고위 공직자들의 농지를 소유하게 된 배경과 원인, 뭐 고착화된 투기 구조에 대한 설명을 기획으로 냈다면 저희 인터랙티브에서는 그런 설명보다는 토지 현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보유를 하고 있는가가 이게 한눈에 바로 그려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쾌적한 경험 그리고 백단에서 많은 다량의 데이터들이 정제돼서 표출돼야 되기 때문에 속도 이런 부분이 불편함 없이 진행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살펴봤고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짧은 시간 한국일보 인터랙티브도 진화해 왔구나를 느꼈고요. 처음 시작할 때 전문조서 공개라는 진술조서 전문 공개라는 서비스를 이제 기사 뷰에서는 파일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 어떤 서브 장치로서 시작한 인터랙티브였는데 점차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저희 팀만의 그런 문법으로 그리고 데이터랑 테크를 같이 겸한 새로운 스토리텔링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했던 부분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많이 진화했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저희가 인터랙티브를 작업을 했는데요. 2018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오늘 10월 현재까지 약 3년여 년 동안 작업을 진행했고 총 17편의 인터랙티브를 릴리즈했습니다. 근데 뭐 짧다면 짧고 개수로 보면은 많지도 않은
그런 편수인데요. 보면 대회 수상이나 사내 수상이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수상을 통해서 사실 사내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대외적으로도 인터랙티브 하면은 약간 한국일보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온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획자이기 때문에 기획자로서 저널리즘을 대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인터랙티브나 데이터 저널리즘을 기획하면서 이제 가져온 생각이라던가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기사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변주할 것. 그러니까 기사는 기사 보여주는 기사를 돋보이게 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더했을 때 더 인터랙티브가 빛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자들도 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와 스토리를 경험하게 하라. 기사는 읽는 문체잖아요. 근데 데이터와 스토리를 더한 인터랙티브는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그 컨텐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안하고 시도하자 다양한 방식을. 디지털 환경이나 디지털 서비스에 관해선 제가 더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없이 언제든지 제안하고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이 시선을 바꾼다? 이건 뭐 진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인정받고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했던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런 과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입문 단계에 계신 분들께 응원을 하면서 작은 성공들을 많이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